자,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어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일단 이게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원래 미축을 갔어야 했거든요. 근데 미축을 못 갔다. 그러니까 막판에 그냥 구매하려고 했는데 9시 반 경기 딱 구매하려고 하는 순간 마감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더 아쉽긴 합니다. FC 댈러스만 오버가 나오면 원래 가려고 했던 이게 적중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샌디에고하고 이제 세너스 두 경기 묶어서 하나 가긴 했거든요. 어쨌든 아쉽긴 한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어제 일단 충남 아산 경기는 보지 못했거든요.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뭐 퇴장식 당하면서 난타전이었던 것 같은데 막판에 이제 골 먹히면서 좀 아쉽게 됐고 해외 축구도 혹시 몰라서 이제 일반승까지 묶어 갔거든요. 페노르트하고 PSV. 근데 헤이렌베인이 동점되면서 이제 물 건너 갔고. 근데 이제 아스널 오버. 주력은 그래도 적중을 했으니까. 그리고 너무 아쉬웠던 건 이제 챔피언십. 어제 제가 1라운드라 좀 가기 좀 빡세다 했잖아요. 그래서 무승부랑 핸디무 섞어서 갔거든요. 고배당. 사우스햄튼이 0대1로만 질 때만 하더라도 2무만 갔어야 했나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이제 극장골까지 거의 추가 시간에 두 골 넣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웬걸 했는데 찰튼도 극장골 넣는 바람에 좀 아쉽게 됐습니다. 자, 어쨌거나 운이 좀 안 따라주긴 했는데 고배당은 오늘도 고배당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뭐 어제만큼 애매하진 않을 겁니다. 어제는 챔피언십이고 그랬기 때문에 뭐 나머지 내일 있는 미축 5경기랑 원래는 오늘 한 번에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번에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해축 7경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축까지 합하면 12경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경기 15경기까지 하면 거의 30경기 되기 때문에 한 번에 가긴 좀 힘들고 나눠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충북 청주까지 아까 제가 충북이라 얘기했나요? 충남이라 얘기했죠. 충북 청주까지 15경기입니다. 해서 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흐름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승무패를 하면서 봤던 경기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와키하고 이와타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번에도 J리그, K리그 이렇게 따로 묶어서 갈게요. K리그가 5경기고 J리그가 10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처럼 J리그 먼저. 자, 이와키하고 이와타인데 순위는 이와타가 높거든요. 지금 보면은 38점, 승점이 10점 이상 차이가 나고 득실도 다 이와타가 좋고. 근데 이와타의 이제 단점은 원정이 홈보다 약하다는 점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와키가 해볼만 합니다. 결장도 막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주전 키퍼가 일단은 부상 중인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상성도 많진 않아요. 둘이 붙은 적이 몇 번 없어서. 근데 이와키가 최근에 홈에서 2경기, 원정 포함도 3경기 연속 무패 중이기 때문에 이와타가 다 좋긴 하지만 원정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지난번 홈에서 이제 아키타한테 1대4로 지고 구마모토 원정도 이제 0대2로 졌기 때문에 원정에서 승률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최근 홈에서도 졌고. 그래서 이와타 경기는 흐름은 이와키가 더 좋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와키 프렌 가긴 애매하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와타가 원정 성적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득점 차이는 원정에서도 득점을 많이 넣기 때문에 이거는 묻짓거나 넘어가는 게 맞다. 개인적으로는 이와키가 그래도 요새 홈에서 조금 하거든요. 최근 3경기네, 3경기. 요거는 생각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렌나하고도 비겼고, 상대적인 게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홈에서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키 프렌으로 갑니다. 프렌. 배당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흐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산포이로 시미즈는 어제 이거 봤던 경기거든요. 무조건 산포이로 승 갑니다. 두 팀이 최근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컵대회 3대0으로 이겼거든요. 컵대회뿐만 아니고 최근에 원정이긴 하지만 연승 중이고, 시미즈 원정이 너무 안 좋아서 마엔까지 봅니다. 마엔 산포이로는 아마 배당이 떨어질 거예요. 나중에 되면 무조건 일반승은 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승무패 중에 가장 좋았던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산포이로. 어제 가와사키가 졌잖아요. 그러면 이길 확률이 더 커졌다고 봅니다. 초반에 이제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산포이로 승 마엔. 따로 언급은 안 할게요. 너무 좋아 보여서 이거 부러지면 어쩔 수 없다는 마인드긴 해요. 자, 그 다음 가시화하고 쇼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점도 워낙 적기 때문에 최소 실점 팀이에요. 산프이로가. 시미즈가 그나마 비빌 수 있는 건 득점이 같다는 얘기인데 실점에서 10골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원정 성적도 별로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자, 가시화 쇼난도 승점 차이가 20점 정도 나고 득실도 너무 많이 차이 나고, 거기다 이제 가시화가 홈에서는 웬만해서는 잘 안 지거든요. 뭐 원정도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쇼난이 원정 득점이 한 자릿수예요. 한 자릿수. 거기다 이제 주전기포 부상에 뭐 가시화도 수비에 경고 누적이 있긴 하지만 상대 전적에서도 가시화가 좋고, 뭐 여러모로 다 가시화가 좋습니다. 그래서 쇼난이 뭐 최근에 뭐 잘했다면 모를까. 원정 지금 4연패 중이죠. 그 4경기 중에 2경기가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뭐 컵대회 포함입니다. 해서 최근에 홈에서 뭐 3실점도 하고, 빗셀구백 우라와 원정 4실점. 최근에 실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가시화 같은 경우는 물론 지난번 가시마한테 지긴 했지만 원정 가서 홈이면 그때 빗셀구백한테 진 것 빼고는 최근에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시화 승. 마엔까지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오늘 산포이로랑 가시화 다 2배가 넘잖아요. 마엔이. 뭐 요렇게 묶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변수는 아예 제외한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자, 도쿄하고 그 다음 가시마 가도록 할게요. 자, FC 도쿄 같은 경우 지금 가시마하고 순위 차이가 좀 납니다. 승점 15점. 득실도 좀 차이가 나고. 그나마 가시마가 이제 홈에서 압도적으로 좋은데 원정이 홈만큼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무가 없거든요. 원정에서 5승 6패. 이 정도면 도쿄도 홈에서 5승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지 않을까. 가시마가 이제 원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시마는 수비 쪽에 뭔가 경고 누적과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 부상 때문에 못 나온 선수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조금 타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도쿄가 홈에서 그래도 가시마를 좀 잡았었고 거의 반반이에요. 거의 반반. 최근에. 그리고 최근에 홈에서 성적이 좋습니다. 4연승 컵대회 포함. 빼더라도 3경기 무패. 2승 1무. 가시마도 컵대회를 갔다 왔고 도쿄도 갔다 왔는데 도쿄는 원정이긴 하지만 가시마는 홈에서 연장까지 갔기 때문에 뭐 아주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가시마가 최근에 리그 원정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4경기 중 3번을 졌고 뭔가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다는 게 좀 걸리긴 합니다. 즉 뭐 아니면 도라는 얘긴데 그래도 도쿄가 홈이고 최근에 가시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원정 승까지 보긴 좀 어렵다. 저는 도쿄가 홈인 점, 최근에 홈에서 워낙 잘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프렌 봅니다. 프렌. 다만 가시마의 승까지 보려고 하면 오버를 봐야 됩니다. 왜냐? 가시마가 최근에 대부분 다 오버였어요. 오버. 지금 6경기 연속 오버고 FC 도쿄도 최근 홈에서 득점력 보면은 1득점 한 경기가 없습니다. 다 다득점을 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뭐 비기더라도 도쿄 프렌이 되긴 하는데 도쿄 프렌은 배당이 좀 적잖아요. 오버가 좀 배당이 높기 때문에 가시마 승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버까지 같이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렌 오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반이에요. 반반. 프렌도 좋고 오버도 좋고 반반으로 보겠습니다. 자, 마치다 비셀구베. 이거 어제 봤던 경기인데 어제 기억에 비셀구베가 지금 1등이잖아요. 근데 마치다도 승점이 40점으로 2경기 차입니다. 2경기. 순위는 1위 7인데 그리고 마치다가 원정 성적이 1등인데 홈은 거의 하위권이거든요. 이러면은 뭐 비셀구베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마치다는 최근에 홈에서도 잘합니다. 컵대회 포함 5연승, 원정까지 포함하면은 지금 8연승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야 엄청 못했지. 요즘에는 홈에서도 뭐 가시마도 잡고 특히 8연승 할 동안 실점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비셀구베도 최근에 컵대회 포함 한 10경기 무패 중이긴 합니다. 즉 리그만 보더라도 최근 원정 4경기 무패이기 때문에 무승부가 좀 유력하긴 해요. 6경기. 그래도 마치다 홈이기 때문에 프렌 봅니다. 프렌. 프렌 봐야 된다. 근데 무승부 유력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어찌 보면은 마치다 승도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비셀고베가 지금 뭐 임대 계약도 있고 오사쿠 유야도 부상 중이고 해서 마치다가 그래도 물론 마치다도 홈이긴 하지만 이제 니시무라 팀 내 2번째로 골이 많은 선수가 이제 부상 때문에 몇 경기 못 나왔거든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하면 거의 비슷하지 않나. 거의 반반 느낌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승부 유력하지만 프렌이 홈이기 때문에 가장 좋다. 자, 그다음 나고야하고 교토상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성은 나고야가 좋거든요. 홈에서. 최근에 2승 2무. 그리고 지금 순위는 교토상가가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4위인데 1위하고 불과 4점 차고 득실도 좋습니다. 40골 넣은 팀이 2팀이 있거든요. 근데 가와사키는 어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교토상가가 지금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이 40득점이니까 뭐 거의 1위나 다름없죠. 실점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그래서 나고야는 득실에서도 밀리고 그러니까 앞서고 있는 건 홈이고 이제 홈에서 이제 상성이 좋다는 점밖에 없습니다. 다만
교토상가는 홈이든 원정이든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어, 근데 나고야는 확실히 원정보다 홈에서 잘하기 때문에 상성도 그렇고 홈이면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아, 근데 교토상가가 지금 공격 쪽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가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골을 두 번째로 많이 넣는 선수가 있고 나고야도 마찬가지로 마테우스 발목 부상으로 얘가 한 2경기? 그 정도 못 뛴 것 같거든요. 이러면은 거의 뭐 반반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나고야가 최근에 홈에서 너무 잘한다. 7경기 5승 2무. 컵대회 빼더라도 2승 3무. 그리고 교토상가는 최근에 마치다 원정에서 졌습니다. 컵대회. 예. 더군다나 나고야는 컵대회가 도쿄베르디전이 일정이 뒤에 있더라고요. 8월 중순에. 즉 한 3일 뒤에. 근데 교토상가는 6일날 이제 마치다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또 원정을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토상가가 최근에 뭐 리그에서 3승 2무로 워낙 흐름이 좋긴 하지만 상성에서 밀리고 나고야가 홈이고 일정도 안 좋은 점을 생각하면은 나고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나고야가 또 정배를 받았더라고요. 뭐 이러면은 나고야 또 프렌 받았으면 프렌 갈 텐데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요건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나고야 승무에서. 왜냐면 교토상가가 오버가 많은 팀이거든요. 딱 보더라도 지금 컵대회 빼고는 리그에서는 지금 5경기 연속 오버입니다. 언더 나온 경기가 별로 없어요. 교토상가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뭐 나고야가 홈에서 득점만 조금 빨리 해준다면 오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나고야가 그 3무가 다 언더로 이제 무승부가 났기 때문에 교토상가가 원정에서 다득점을 못하고 한 골 넣은 경기도 몇 번 있어요. 그리고 도쿄베르디 원정은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어렵다. 나고야 승무를 보는데 저는 아마 못 갈 것 같은. 왜냐면 반반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고야가 조금 더 좋다고 하기에는 또 무가 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할 것 같아요. 이 경기. 자, 그다음 간바오사카하고 오카야마. 요 경기도 어제 승무를 봤던 경기인데 간바오사카가 퍼센테이지도 높고 당연히 홈이라 좋을 수밖에 없는데 무승부를 좀 고민했던 이유는 둘이 승점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카야마가 득점이 저조한데 실점이 진짜 적습니다. 22골. 22골이 얼마나 적냐면 산프이로 다음으로 실점이 적은 팀이 빗셀 고베, 오카야마. 쭉 두 번째로 실점이 적어요. 그래서 득점이 좀 안 따라줄 뿐이지 실점은 아주 최소 실점 팀에 거의 가깝죠. 그리고 이 원정에서도 나름 뭐 최하위권은 아니기 때문에 12위면 그래도 이제 간바오사카가 홈에서 이제 또 유일하게 무승부가 없습니다. 아까 가시마는 원정 무가 없는 팀인데 간바오사카는 홈에서 무가 없어요. 7승 4패. 그래서 홈이기도 하고 뭐 결장자가 크게 없다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도 간바오사카가 홈이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오카야마가 최근 홈에서 4연패 중이거든요. 근데 원정은 3경기 무패 중입니다. 가시마 원정도 역전승을 했고 요코마리 원정 물론 요코마리가 못하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어쨌든 가시마를 잡았다는 게 크고 간바오사카가 최근 홈에서 4경기 무패긴 한데 리그에서 보면은 가와사키, 도쿄 상대로 다 다득점을 하긴 했거든요. 2골씩. 그리고 컵대회 3대3. 확실히 간바오사카가 조금 더 좋긴 합니다. 조금 더 좋긴 한데 배당이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오카야마가 아무리 실점이 적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오버가 안 나왔던 경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2대2, 2대1 스코어가 은근히 좀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완전히 언더를 가기도 좀 애매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바오사카 승무를 봅니다. 승무. 뭔가 간바오사카의 최근 득점력 생각하면 오버가는 것도 맞긴 한데 모르겠어요. 간바오사카가 질 때 득점 없이 진 적도 있거든요. 0대1로. 그래서 오카야마가 지난번 제 기억에 그 4월에 산푸이로를 잡을 때도 산푸이로가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오카야마가 그때도 실점이 워낙 적었어가지고 언더랑 고민하다가 결국 산푸이로 승을 갔는데 결국 0대1로 졌습니다. 산푸이로가 홈에서. 그래서 오카야마가 원정 승이 많은 건 아닌데 생각보다 쉽게 잘 안 지더라고요. 그런 점 생각했을 때는 무승부가 걸려서 요 경기도 아마 배당 대비 간바오사카가 뭐 나고야처럼 2배를 받은 것도 아니고 1.75기 때문에 저는 건너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공개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그냥 한 번에 쭉 이어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센다이 도쿠시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다이가 2부에서 순위가 높은데 도쿠시마도 높다. 센다이만 높은 게 아니고 도쿠시마도 높기 때문에. 그리고 도쿠시마의 장점이 뭡니까? 아까 오카야마는 1부에서 이제 실점이 괜찮았다면 도쿠시마는 2부에서 최소 실점 팀입니다. 13골. 1위인 미토보다도 6골이 더 적어요. 10점대 실점이 딱 2팀 있거든요. 그게 1위 미토, 6위 도쿠시마. 오늘 그렇다고 득점이 아주 정리야, 그것도 아니에요. 24골이면은 미토나 제프나 아니면 바렌나, 오미야 걔네보다는 훨씬 적긴 하지만 나머지 중위권이나 하위권 팀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뭐 상위권 팀 치고는 적은 거지 뭐 압도적으로 적다, 뭐 최소 득점 팀이다, 요 정도까지는 아니다. 물론 하위권이긴 해요, 득점이. 근데 실점이 워낙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득실도 괜찮은 편이고, 센다이도 상위권 팀 치고는 득점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다른 미토, 제프, 바렌나, 오미야에 비해. 얘도 28골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실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득실은 도쿠시마한테 밀린다. 다만 이제 센다이가 홈에서 이제 패배가 많이 없습니다. 원정도 마찬가지고. 도쿠시마도 홈 원정 차이가 거의 없어서 제가 볼 땐 거의 반반 느낌이에요. 반반. 센다이 도쿠시마 지금 순위도 그렇고 홈 원정 승패도 그렇고. 그리고 이 센다이하고 도쿠시마도 붙으면 무가 많더라고요. 지금 최근 3연속 무승부 중이고 센다이 홈에서. 그래서 거의 다 반반입니다. 다 반반. 리그에서도 보면은 센다이가 최근에 진 적이 도야마한테 진 건 좀 큰데 그게 또 유일하긴 해요. 홈에서. 그 정도로 패배가 없어요. 또 원정에서도 오미야전 빼고, 그러니까 최근 20경기 중에 진 경기는 2경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 패배가 적습니다. 그리고 도쿠시마도 보면은 최근에 홈에서 후지에대한테 지긴 했지만 오히려 원정만 보면은 최근 무패 흐름을 더 길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컵대회 지긴 했어요. 가장 최근에 컵대회 지긴 했습니다. 세레소전. 근데 리그만 보면은 웬만해서 잘 안 집니다. 그래서 센다이도 최근 홈에서 3경기째 승리가 없고 그 3경기 다 득점이 저조했거든요. 2경기 또 무득점이고. 그래서 도쿠시마의 최근 원정 흐름이면은 요거는 무 봐야 되지 않나. 무 찍고 넘어갑시다. 요거. 배당 센다이 쪽으로 좀 더 빠지긴 하는데 무승부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상대 전적도 무가 많고 뭐 다 반반이고, 뭐 결론은 그냥 무승부에 가장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야마가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마가타하고 미토. 자, 미토 아까 1등이라 했죠. 야마가타는 순위가 하위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홈에서 뭐 이긴 적은 훨씬 더 많긴 해요. 근데 최근에 이긴 적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20년도 이후에 단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2무 3패. 그래서 상성도 미토가 좋고. 자, 그러면 이제 야마가타가 이제 미토하고 비교했을 때 그나마 비빌 수 있는 거 득점이거든요. 하위권 팀 치고는 득점이 많습니다. 34골. 미토가 37골이기 때문에 아까 30점대의 득점도 뭐 상위권에 있긴 하지만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야마가타가 득점은 좀 비빕니다. 근데 실점에서 10골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결국 실점이 많다는 게 문제다. 그리고 미토가 홈의 무패긴 하지만 원정 무패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야마가타 홈 성적보다는 훨씬 좋죠. 6승 1무 4패. 그래서 야마가타는 또 오히려 홈보다 원정이 좋은 팀입니다. 성적이. 그래서 여러모로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상성도 밀리고 전체적으로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미토에 결장이 많아야 되는데 결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미토는 리그 경기가 마지막 경기였거든요. 8월 3일. 물론 구마모토한테 이제 지긴 했어요. 오랜만에 졌습니다. 리그로 치면은 중간에 이제 컵대회 한번 진 적이 있는데 진짜 오랜만에 졌거든요. 그것도 선제골 넣고. 제가 그때 미토 승 봤다가 그때 어디였지? 어디 다른 팀은 역전을 했는데 미토가 아마 지는 바람에 이제 적중이 안 됐는데 야마가타는 또 컵대회를 갔다 왔더라고요. 최근 홈이긴 하지만 우라와전. 얘네도 1대0으로 이기다 역전패 당했습니다. 우라와한테. 결국 일정 부분이 야마가타가 좀 더 빡셉니다. 미토보다. 거기다 더군다나 최근 홈에서 4연패 중이고 오히려 원정 3연승 중이라 원정 성적이 더 좋아요. 야마가타. 최근 흐름도. 그래서 요 경기는 뭐다? 미토 쪽으로 봐야 됩니다. 미토. 무승부도 아마 아예 배제를 할게요. 그냥 미토 승부입니다. 승. 물론 야마가타가 바렌나나 센다이 상대로 조금 1대2, 3대4 뭐 한 골차 아쉬웠던 경기들이 있어요. 최근 홈에서 제프한테도 0대1로 졌고 예전에 반포레고한테 0대4로 지고 미토가 원정 득점력이 좀 꾸준하다는 점을 지난번 구마모토한테 지긴 했지만 득점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토가 원정 무득점한 기억이 없거든요. 최근에. 대부분 다 득점을 했어요. 2골도 많이 넣었고. 그래서 무승부 제외하고 그냥 미토 승만 봅니다. 승. 굳이 뭐 무까지 앞에서 뭐 나고야 승무, 간바오사카 승무 봤던 경기들이 있어서 미토는 그냥 부러지더라도 승 봐야 된다. 야마가타 일정도 좀 빡세고. 그래서 오늘 배당 대비 가장 좋지 않나. 고배당이기 때문에 2.05면 원정이지만 노려볼 만해요. 지난번에 좀 아쉽긴 했습니다. 구마모토전. 아마 그 구마모토전을 져서 배당이 좀 더 높게 받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구마모토는 야마가타보다 성적이 좋습니다. 성적이. 그렇게 보고 이제 마지막 경기 에임의 사간토스. 자, J리그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에이메가 지금 꼴찌입니다. 22. 사간도스는 그래도 지금 중상위권 쪽에 있고 그 사간도스가 원정이긴 하지만 사간도스도 실점이 적은 팀 중에 한 팀이거든요. 22골. 그리고 뭐 득점이 거의 비슷하긴 해요. 25골로. 에이메도 최다 실점 팀은 아닙니다. 아키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의 최다 실점에 가까운 실점이고 그나마 비빌 수 있는 건 득점. 사간도스가 득점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에임에도 23골을 넣고 있다. 그래서 득점은 좀 비빌 수 있지만 홈에서 꼴찌입니다. 에이메가 1승 2무 8패. 그리고 사간도스가 홈만큼 좋진 않아요. 원정이. 그래도 에이메보단 낫다. 딱 하나 걸리는 건 에이메가 그래도 홈에서 두 자리 득점력인데 사간도스가 이제 원정 득점력이 좀 저조해요. 원정에서 한 자릿수 득점이
거의 없거든요. 두 팀이 있습니다. 두 팀. 원정 꼴찌 야마구치 9골. 사간도스도 9골. 근데 실점이 9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득점이 없긴 하지만 실점도 좀 적은 편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뭐 상대 전적들은 사간도스가 좋긴 한데 워낙 전적들이 오래돼서 최근 전적으로만 보면 사간도스가 홈에서 1승 1무입니다. 이번에 에이메 홈이긴 하죠. 자, 에이메가 최근의 전적들을 보면은 그래도 근래에 들어서 이제 야마구치를 한번 이기긴 했는데 거의 승리가 없어요. 무가 많은 곳도 원정 무가 많습니다. 에이메 아시다시피 원정에서는 패배가 적은 팀이거든요. 8무나 있기 때문에. 근데 홈은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사간도스도 최근 연패 중이죠. 컵대회랑 삿포로전. 연패긴 하지만 그래도 사간도스가 좀 더 낫지 않나. 연패 중이긴 하더라도 그동안 이제 보여줬던 그게 있기 때문에 근소하게 사간도스의 우세를 봅니다. 다만 배당도 생각을 해야죠. 원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에이메가 뭐 컵대회를 다녀온 것도 아니고 최근에 뭐 3연패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홈에서 야마구치를 잡았던 물론 야마구치가 그 성적이 안 좋은 걸 생각해야 돼요. 원정 꼴찌. 그리고 사간도스가 지금 원정 연패 중이라 리그 연패는 아니긴 하지만 3연패까지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홈에 비해 원정이 좀 불안한 건 맞긴 해요. 득점이 좀 저조하고. 그래서 차라리 에임에도 최근에 득점이 좀 저조하니까 뭐 사간도스 승을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차라리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에임에도 언더가 좀 더 많고 사간도스도 최근에 언더가 많았기 때문에 사간도스 승무랑 언더 보겠습니다. 저는 뭔가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더를 좀 더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좀 불안해요. 사간도스 원정이라서 그렇게 보고 마무리를 하고 자 이제 국내로 넘어가겠습니다. 5경기 그리고 해축은 어제 이제 미축을 못 갔는데 오늘 아침에 댈러스가 2대0으로 끝났네. 어차피 가도 틀릴 뻔했네요. 제가 오스틴도 비겼구나. 이러면 안 가길 잘했네. 제가 이제 그래도 9시 반에 이제 29분에 구매하려다 막혔거든요. 30분이 되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샌디에고 승이랑 세너스 언더를 가긴 했어요. 보니까 지금 샌디에고 이기고 있고 세너스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앞에 경기들 뭐 오늘 필라도 비겼고 이게 뭐 늦게 일어나서 운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스틴도 2대0에서 비기고 댈러스만 오버 나왔으면 그래도 오버 조합은 적중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잘 피해갔다. 근데 이제 미축 내일 5경기 있는 건 오늘 해축이랑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 2부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12경기 15경기 합치면 27경기를 한 번에 하기엔 좀 빡세서 뭐 물론 해축만 많이 있을 땐 그렇게 한 번에 하긴 하는데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오전에 한 번 하고 이따 오후에 한 5시쯤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긴 한데 오늘은 구매를 다 하고 와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해축은 뭐 밤에 구매를 하러 가도 되니까 제가 미리 구매하고 와서 좀 늦게 키더라도 뭐 큰 상관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배당 차이일 뿐이지. 자 그럼 국내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J리그는 끝났기 때문에 국내 경기 많지 않더라고요. 일단 포항 광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항 요새 좀 안 좋았어요. 3연패
대구전에 연패를 끊긴 했지만 대구가 워낙 지금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대구 이겼다고 해서 좋다고 볼 순 없죠. 전북전도 다 이긴 거 놓치고 수원은 5실점이나 하고 퇴장도 있었고 그래서 포항이 좀 오버가 많습니다. 뭐 광주도 최근에 보면 3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득점이 꾸준하거든요. 물론 언더가 많긴 해요. 은근히 광주가 1대1이 좀 있더라고요. 0대1, 1대0 이런 스코어도 있고 그래서 포항이 2골만 넣어주면 5번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아무리 포항 홈이라도 가기가 좀 꺼려집니다. 지난번 뭐 전북 역전패, 수원FC 당연히 잡아야 됐던 경기도 너무 대패를 했고 그렇다고 이제 포항 승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뭐 강원, 제주 뭐 다 2골씩 넣고 안양정도 2골. 은근히 포항이 홈에서 득점력이 괜찮기 때문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포항 승부 사이드에서 보긴 하지만 왜냐면 포항이 득점력이 더 좋습니다. 실점이 많긴 하지만 득실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홈에서 승리가 더 많고 뭐 퇴장이 있긴 한데 뭐 비중이 그렇게 높다고 보긴 좀 애매해요. 미드필더. 그리고 광주는 아사니의 출전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서 팀 내 골이 가장 많거든요. 출전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좀 그래도 포항 승무 보고 오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의 1순위는 오버입니다. 오버. 뭔가 포항이 살짝 꺼림직하긴 해요. 연패도 끊었기 때문에. 오히려 광주가 아사니가 나온다면은 뭐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니면 다득점 무승부. 그러니까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해서 오버를 보는 겁니다.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하고 수원FC. 뭐 요 경기는 대전이 아무리 이제 원정 성적이 더 좋은 팀이긴 하지만 이 홈에서 수원FC 상대로 막 반반이긴 해요. 반반 상성이. 근데 이제 원정이 아무리 더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승점 차이가 좀 있고 득실도 조금씩 더 앞서고 있습니다. 득점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 골 차. 그리고 수원FC가 홈에서 성적이 좋지 원정 성적이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리는 게 있는데 뭐가 걸리냐면 뭐 수원FC 지동원이 어디 호주로 이적을 했다고 하던데 원래 비중이 높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적을 하더라도 큰 타격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최근 수원이 너무 잘해요. 수원FC가 광주, 포항, 안양, 울산 그리고 울산 또 어디였지? 아무튼 역전도 잘하고 그리고 졌던 경기들 예전에 전북도 이길 뻔했고 득점이 좀 꾸준합니다. 그래서 지금 7경기 연속 오버거든요. 그래서 대전도 지난번에 되게 2달 만에 이겼나? 울산전에서. 근데 최근 홈에서는 4경기째 승리 없어요. 즉 2달 동안 승리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홈 승리도 봐야 되긴 하는데 원정보다 홈이 안 좋고 수원FC의 기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대전 승각인 좀 빡세요. 아무리 대전이 성적이 더 좋다 한들 뭐 패배만 치면은 패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수원FC의 득점력, 최근 폭발 그리고 지던 경기도 역전하는 이 뭔가 흐름상 4연승이기 때문에 5연승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전이 프렌을 받았으면 아마 대전 프렌을 갔을 겁니다. 좀 그래도 승무패 쪽에서는 대전 승무로 봤기 때문에. 근데 승부식은 수원이 이제 정배를 받은 게 아니고 대전이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원FC의 승까지 다 고려한다면 오버가 가장 낫다. 아까 포항과도 약간 같은 느낌이에요. 포항도 홈이라 유리할 수는 있지만 광주의 승까지 생각을 해서 오버를 받고 포항 광주보다는 수원FC가 더 승리할 가능성도 있죠. 최근 흐름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 봐야 된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보고 넘어가고 자 그다음 이랜드하고 화성FC. 요 경기도 아마 이랜드 승무로 봤던 경기인데
일단 전적이 별로 없어요, 두 팀이. 전적을 보긴 어렵고 이랜드가 최근 홈에서의 성적 보면은 4경기 승리가 없는데 2경기는 예전이고 최근에 딱 2경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둘 다 무득점입니다. 근데 인천하고 비긴 게 좀 커요. 그리고 그 인천 경기 자세히 보시면 아실 텐데 0대 0인데 인천이 압도적으로 밀었던 경기가 아니고 반대입니다. 반대. 인천이 슈팅 하나밖에 없었던, 오히려 이랜드가 슈팅 8개인가? 유슈팅도 훨씬 슈팅에 비해 유슈팅도 많았어요. 한 6개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최근 수원 삼성 원정도 잡고 인천 상대로도 뭐 점유율도 높고 오히려 슈팅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랜드가 유리합니다. 근데 화성 FC가 생각보다 쉽게 안 져요. 어떤 경기든 대부분 졌던 경기들 한 골차, 아니면 한 골차 승리, 아니면 비기거나, 뭐 물론 무승부가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 골차 승부 때문에 이제 봤던 건데, 그래도 이랜드 승부 봐야죠. 요건 홈인데 인천한테도 이제 뭐 밀렸던 것도 아니고, 최근 수원 삼성과 인천 1, 2위 팀을 상대로 이 정도 했다는 건, 아무리 화성 FC가 최근 흐름이 조금 괜찮고 쉽게 안 지는 팀이라도 승패로 갈린다면은 이랜드 쪽 봐야죠. 요거는 배당이 좀 아쉬울 뿐입니다. 그리고 이랜드를 좀 더 우선적으로 보는 건 딱 하나예요. 득점력 34골, 화성 FC는 22골입니다. 실점 차이는 거의 없고, 그리고 이랜드가 홈이고 화성이 원정이 별로 안 좋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몸 상태가 안 좋은 선수들이 꽤 많더라고요. 공격에 화성 FC가. 그래서 이게 출전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랜드 승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6대 4 정도로 봅니다. 어제는 이제 승무패 변수를 노린다고 무승부를 체크했는데, 어제 이제 변수가 좀 나왔죠. 가와사키도 지고 그리고 충남 아산도 비겼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이랜드 쪽은 더 이길 확률이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첫날의 변수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랜드 승을 좀 더 우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전남하고 천안시티. 요 경기 어제 쌈포이로만큼 높게 봤던 경기입니다. 전남 승을. 상성은 반반이에요. 근데 왜 높게 봤냐면 전남이 요새 잘했다고 보긴 좀 애매해요. 왜냐, 뭐 압도적인 홈 승이 많았냐, 그것도 아니고 최근에 무패 흐름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좋게 본 이유는 전남이 이제 득점력이 좋다.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에 3경기째 승리가 없지만 수원 삼성한테 3대 4 패배, 성남 2대2, 충남 아산 2대2, 그리고 그 전에 경남, 그리고 인천도 홈에서 잡았거든요. 최근에 승리가 많진 않지만 패배도 많진 않습니다. 여기 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전남이 그래도 홈에서 이길 때 좀 득점도 많이 해서 이긴 적도 있고, 전체적으로 무득점이 거의 없습니다. 부산전 빼고는. 그래서 득점력 생각하면은 천안보다는 그래도 근데 천안이 요새 못하진 않아요. 홈에서 뭐 경남도 4대 0으로 잡고, 지난 수원 삼성전에서 지긴 했지만 한 골 넣었고, 그리고 원정도 보면은 성남, 안산, 충남, 아산 뭐 3경기 무패도 했었고, 뭐 지더라도 한 골차 경기도 은근히 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원정의 천안 득점력 별로입니다. 별로. 천안이 지금 꼴찌인데 전남이 3위거든요. 1, 2위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그렇지 전남도 성적이 좋은 편이고, 특히 홈에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천안이 원정에서 꼴찌야, 꼴찌. 5득점밖에 못했기 때문에 전남 승 봐야죠, 요거는. 그리고 전남이 아직 최근에 승리가 없기 때문에 오랜만에 좀 승리도 필요하고, 만에 하나 천안이 좀 비빈다면은 뭐 한 골 정도 넣을 수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번은 가기가 좀 빡셉니다. 천안시티의 득점력 때문에. 무득점 하면은 결국 언더로 끝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 승만 보는 게 맞다. 차라리 노릴 거면 그냥 고배당 마인까지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천안이 쉽게 안 지기 때문에
섣불리 마인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남 승만 보고 넘어가겠다. 자, 이제 충북 청주하고 부천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추천 눌러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북 청주하고 부천인데 일단은 부천이 순위가 높습니다. 충북이야 지금 거의 하위권 쪽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은, 자, 충북이 26골을 넣고 있는데 41골을 실점하고 있거든요. 최다 실점입니다. 경남이랑 2부에서. 부천도 실점이 적은 편이 아니에요. 34골이면. 근데 득점을 40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플러스고, 충북은 실점도 더 많고 득점도 10골 이상 밀리고, 득실에서는 부천한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충북이 홈 성적이 좋냐? 원정에서 승점이 더 많습니다. 충북은. 부천은 뭐 홈보다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충북보다 낫다. 충북이 홈에서 승점이 한 자릿수예요. 9점. 너무 안 좋습니다. 거기다 이제 비중이 높진 않지만 퇴장도 있었고, 몸 상태가 뭐 군데군데 좋지 않은 선수들이 있어서. 그런데 부천이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변수냐? 로드리고 바사니가 지금 경고 누적이거든요. 얘가 최근에 골에 관여한 거를 봤는데 성남전에 PK를 2번 넣었고, 충남 아산, 김포 전에도 한 골씩 넣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골을 관여한 게 있었기 때문에 팀 내 골이 가장 많기도 하고, 뭐 어시도 있고 경기 수도 거의 풀로 뛰었기 때문에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는 거 큽니다. 거기다 이제 다른 또 공격 브라질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몇 경기째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공격의 부재가 조금 있다. 그래서 결장 부분은 오히려 충북이 좋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상성에서는 충북이 조금 비비긴 합니다. 얼추. 지난번 안산전을 이기긴 했지만 퇴장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충북도 홈에서는 나름 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랜드도 잡았었고 역전승으로, 전남전도 2대2로 비겼고, 예전에 수원 삼성한테도 3대1로 이기다 3대3으로 비겼었는데, 원정이 훨씬 더 좋긴 하지만 최근엔 홈이나 원정이나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홈에서 승점이 더 좋았기 때문에. 천안시티 이랜드 잡고 전남전 비겼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엔 홈이 좀 더 괜찮다. 승점 면에서는. 그리고 부천이 지금 연패 중이잖아요. 부천에 이제 원정에서 3연승도 하고 뭐 겁대회 포함 좋긴 한데, 확실히 홈보다는 원정에서 패배가 더 많고,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실점이 너무 많아요. 부천이 성남 3실점, 뭐 부산 4실점, 뭐 충남 아산 이겼지만 5대3 승리. 그래서 물론 중간중간에 언더도 좀 있긴 했지만 최근 흐름은 오버다. 그리고 충북 청주도 최근에 언더보다 오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은, 그리고 부천의 아까 그 공격의 그 부재가 좀 커요. 경고 누적과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부천이 앞섭니다. 당연히.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뭐 득점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충북이 그래도 최근에 홈에서 다득점한 적이 몇 번 있고, 뭐 물론 김포전에 무득점을 하긴 했지만 홈이라서 한 골 정도 넣으면은 오버 가능성이 높다. 해서 저는 만에 하나 충북이 선제골 넣으면은 뭐 2대1 승리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오버 봅니다. 오버. 부천이 유리할 수는 있지만 원정이라 좀 불안한 점을 생각하면 오버가 더 좋다. 해서 오버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뭐 적절하게 섞어가면 될 것 같다. 뭐 풀앤 뭐 언오브 보는 것도 있고, 오늘 무승부 보는 게 거의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승무 보는 것 중에 무를 섞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승부 적중률이 좀 떨어져서 무승부를 안 보면 제 입장에선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한 번에 하려고 했지만 미축을 생각 못했기 때문에 1, 2부로 나눠서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 저는 이게 6시가 첫 경기 마감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있다가 아점을 먹고 해외 축구랑 미축 분석하고 아마 같이 구매하러 갈 것 같아요. 같이 구매하고 와서 해축 미축을 하지 않을까. 이거 구매하러 갔다가 또 나중에 또 가느니 어차피 뭐 2시 마감, 3시 마감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날씨에 할 수도 없고 지금 너무 더워서 저녁 마감이기 때문에 해축까지 다 하고 배당이 좀 밖에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구매하고 와서 웬만하면 5시에 키려고 할 텐데 조금 해축 미축을 같이 구매하러 가기 때문에 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한 6시? 근데 12경기밖에 안 돼서 뭐 분석은 30분 이상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뭐 국내보다 이제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뭐 저녁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무리하고. 그래서 다들 맞점들 하시고 저는 이따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나 유튜브로 보시면 되고, 조만간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되는 해외 축구 이제 뭐 주말 고정 시간, 뭐 후원이나 이제 앞으로의 계획들, 뭐 도전 미션 등등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고, 고정으로 박아 놓을 테니까 오늘도 잘 골라서 흐름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